저는 이제 HBM 했었고요. 자동차 했었고, 그 다음 또 하나 남겨져 있는 테마, ESS 쪽에서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삼성 SDI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종목, 전고체 배터리 하시겠지만 일단 전고체 배터리는 저 뒷단에 아주 숨겨진 마지막 히든 카드다라는 것이고, 이 단기로는요. 전지, 특히 ESS용 배터리로 괴지 짭짤하게 혹은 앞으로 단기적으로 버틸 모멘텀을 삼성 SDI가 확보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1분기 실적을 좀 보면 매출 5조,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674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한 30% 까였지만 뭐 뉴스 많이 보셨죠. 배터리 3사 중에서 이 대형 배터리 3사 중에서 유일하게 영업이익에서 흑자를 냈던 곳이 삼성 SDI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정말 깜짝 실적이었죠. 2,000억대, 2,600억대 실적이 났으니까. 그래서 왜 1분기에 뭐 전기차 안 팔리고 힘들다라고 했는데 이런 실적이 나왔을까 봤더니 반사이익, 그러니까 못했는데 못한 게 오히려 잘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이 축소가 되면서 미국 쪽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미국 쪽의 공장들이 거의 가동률이 80도 안 됩니다. 70도 안 되고 60%대까지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 3사로도 봐도 뭐 60%대 배터리 공장 가동률인데, 삼성 SDI의 그동안의 문제가 뭐였냐면 셀 정통 공장이 없다. 조립 공장만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발목을 잡았는데, 이번엔 보니까 오히려 셀 공장이 없었던 게 이제 반사 이익으로 돌아오면서 1분기 때 이런 실적을 냈다라는 이제 1분기 쪽의 실적 점검을 한번 해보고요. 전체 사업 구조를 보면 전지 사업과 전자재료. 근데 전지가 다죠. 전지 중에서도 뭐 자동차 전지 쪽이 굉장히 압도적인데, 그 다음 사업을 좀 더 이 전지 쪽을 나눠보면 전기차가 한 70% 정도가 되는데, ESS용 배터리,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가 70이라면 ESS용 배터리도 한 12% 정도의 사업 구조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작전 테마가 시작이 되는 건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미국이 관세 폭탄 중국에 때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전기차는 중국이 꿈쩍하지도 않아요. 왜냐? 미국에 판매되는 중국 전기차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4배 때리든 10배 때리든 전기차 쪽에서는 중국이 꿈쩍하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이 ESS용 배터리, 중국 배터리 중에 ESS용 쪽에 관세를 이렇게 4배, 뭐 25%, 70% 때리면 중국은 큰 타격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 저장 장치용 배터리는 중국이 전 세계를 완전히 다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표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BYD, CATL 이런 쪽이 전 세계 ESS용 배터리를 한 70% 이상씩을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게 삼성 SDI가 한 5%, 그다음 LG 엔솔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 빨갛게 돼 있는 중국 쪽인 ESS용 배터리를 다 미국이 관세 폭탄을 때린다? 그러면 상대적인 반사이익은 우리 쪽에서 이 ESS용 배터리 시장이 있고요. 거기에서 현재 비중국 글로벌 1위인 삼성 SDI가 단기적으로 저 ESS용 배터리를 수혜로 오히려 달려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게다가 요즘에 증시 테마가 ESS 쪽으로 조금씩 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ESS도 시스템이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는 뭐겠습니까? 그 전력을 모으는 배터리로 분명히 테마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ESS용 배터리로 이제 가게 된다라고 해서, 자, 크게 ESS용 배터리, 특히 이게 AI 반도체와 관련돼도 좀 연관이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에도 이 ESS용 배터리가 많이 필요한데, 무정전 고출력 배터리라고 하죠. 정전이 되면 안 되니까 무정전 UPS ESS 배터리라고 하는데, 그걸 또 이 삼성 SDI 쪽에서 앞으로 신개발 또 이제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테마에서도 같이 연계돼서 데이터 센터 테마, ESS용 배터리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회사 측은 이제 계속 ESS용을 만드는데 ESS 쪽은 3원계를 안 씁니다. 뭐 싸게 만들어도 되니까. 그래서 LFP용 ESS 배터리에 더 힘을 준다. 그리고 마지막 삼성 SDI의 숨은 히든 카드는 역시 꿈의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전해액을 고체로 만든 이 전고체 배터리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대만의 어떤 회사가 만들었다든가 하나도 아직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완성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히려 가장 먼저 전고체 배터리를 성공시킬 수 있는 곳도 삼성 SDI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삼성전자에서 그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그 기술을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회사 측은 2027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는 마지막 점까지 둔다면 당분간 이 ESS가 올 때 삼성 SDI도 한번 주목해 보자. 이래서
오늘의 작전주 테마 삼성 SDI를 골랐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삼성 SDI 또 ESS 이쪽으로 테마가 우린 좀 더디긴 합니다. 네, 저는 미국 행정부의 좀 이게 실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전기차용 배터리는 지금 중국산을 완전히 이제 좀 배제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뭐 애시당초부터 이제 있었는데 ESS 쪽은 지금 표에서 보신 것처럼 중국산 비중이 이게 절대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제 사실 규제가 이제 조금 약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최근에 이제 이 전력 관련된 이슈가 크게 좀 부각돼 버리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관세를 뭐 3배, 4배 올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반사 수혜가 예상되니까 ESS 관련된 종목들을 좀 봐야 되고 큰 기업 중에서는 단연 이제 삼성 SDI가 탑픽이고 그 다음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아까 김준호 매니저 리뷰하셨던 서진 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전력 그리드 안정화라든지 전력 효율화 그리고 아까 데이터 센터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는 이제 정전이 되는 순간 이제 재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일의 상황이 대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핸드폰 갖고 다니다가 배터리 떨어지면 보조 배터리 쓰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이제 ESS가 이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쪽에서도 이제 ESS에 대한 이제 투자가 또 확장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2023년 기준으로 이제 신규 이제 ESS 설치가 한 45기가와트 정도 수준. 근데 이제 올해는 이게 57기가와트 정도 수준으로 늘어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빠르게 또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관련된 수혜주들을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중소형주들 중에서 요것도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이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탑픽 종목으로 한선 엔지니어링 종목. 요 종목이 이제 수소 쪽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고 ESS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게 피팅 밸브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제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에너지 밸류 체인에서 또 굉장히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가격적으로 이제 조금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한선 엔지니어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 매니저는 이제 ESS와 함께 했었고요. 삼성 SDI 또 나만의 뭐 ESS 맞습니다. 배터리. 저도 이제 ESS 서진 시스템과 또 한선 엔지니어링의 후속주로 하나 가져왔는데 한전산업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전산업. 어제도 좀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이 나중에 했는데 사실상 이제 ESS 쪽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서밋에서 또 삼성전자 CEO와 또 SK 하이닉스 CEO, 또 LG전자, SKT 삼성 그 CEO를 초청해서 앞으로 지금 이제 탄소 배출 관련해서 그 중립을 2030년까지 좀 공급해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탄소 배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는데 그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각종 기자재와 반도체 때문에 30%가 급증했다라고 좀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 업체들에게 그러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무탄소 전기여도 좋으니까 뭐든지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 계획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고 실질적으로 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전산업이 삼성전자의 통합 ESS를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최대 가치 삼성전자와 또 협업, 또 ESS 관련된 사업 관련해서 한전산업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또 이제 어제 장중에 단독 보도긴 한데 또 영국의 이제 원전 기업단이 다음 달에 방한을 해서 또 이제 국내 어떤 원전을 돌아보고 또 이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한국전력의 원전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계열사인 한전산업이 관련된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또 아랍에미리 대통령 방한과 또 11차 정기분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 같이 본다고 했을 때 한전산업은 또 신재생 에너지와 또 원전, 또 원전 또 설비라든지 또 그리고 운전 또 그리고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또 ESS에도 같이 맞물릴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한전산업이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탑픽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무탄소면 좋겠죠. 완전히 태양광, 완전히 풍력이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든지 해라. 원자력을 갖다 놓든 천연가스를 쓰던 일단 무탄소로 가자. 이제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 거기에 또 앞다는 전기 먹는 하마, AI 반도체. 이렇게 저희가 쭉 오늘의 일발장전 풀어와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